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연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칭찬 전략은 북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무진 북한대 학원대학교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 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 원장에게 전화번호를 건넸다고 밝혔죠. 그리고 오늘 또 한 매체에서는 이미 정상회담 당시 이 두 정상이 전화번호를 교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핵단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그래픽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핵단추를 없애버리게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 교수님, 존경, 리스펙트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기자회견에서 이런 용을 언급할 법도 한데요.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 거래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대방을 칭찬했다. 이것은 신뢰의 표시를 보여준 거겠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전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핵단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줬다. 이것은 상당히 한 이슈될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언론 전술에 있어서 이슈 선점, 이슈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갑 속에 넣어놓고 어느 시점에 이것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미리까 증거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 아픔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일종의 타이밍을 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언론에 있어서 이슈 선점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까버리면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갑 속에 넣어놨는데 미리 까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두 정상이 올해 초만해 도 핵단추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고 미 본토 전역이 그 사정권 안에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더 강력하고 크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이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나라의 정상들이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 북과 북한 사이에 전쟁의 위협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버튼 얘기가 다시 나온 거고요. 과거의 핵무기 버튼 얘기와 이번 핵무기 버튼의 얘기는 취지가 완전히 다르고 정반대되는 얘기죠.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책상 위에 핵버튼 대신 한 라인, 그러니까 직통전화가
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핵무기 버튼이 정말로 사라지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책상 위에서 핵무기 버튼 대신에 한 라인을 설치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과 대결 보다는 앞으로 대화와 신뢰의 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개 전화통화를 걸겠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바로 17일 오늘입니다. 실제 통화가 이뤄진다면 어떤 내용이 오갈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핵단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 또는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의 핵단추. 이것은 뭡니까? 핵보유국의 상징이겠죠. 그러나 핵보유국에서 비핵화를 한다. 기에서 보여주는 건 차후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순방할 때 핵가방을 과연 들고 다니냐 안 들고 다니냐 이것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핵가방을 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비핵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북미 간에 예를 들어서 한라인 이것이 정상적으로 한라인이 설치되려면 라인 운용 설치에 대한 협약이 먼저 돼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 미국과 소련 간에 또 영국, 소련, 불란서, 소련 간에 이것이 협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측면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보니까 서로 전화번호만 주고받은 것이 아직까지 한라인 설치에 대한 협약은 없었다. 도 할 것으로 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만약에 서로가 통화한다면 상력을 동원한다면 지난 6.12 공동성명 이후 한 6일이 흘렀다. 안부인 사정도 그리고 지금 6.12 이런 정상상봉 만남에 있어서 이것은 역사적인 만남이고 세기의 회담이었다. 그리고 정상성명에 있어서 이행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백악관 초청 이후 표하다. 이 정도의 상상력을 동원한 대화 정도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 교수님께서는 아직 본격적인 한라인 구축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통화에서는 부와 추후 회담 논의 정도 이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통화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먼저 지난 북미 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들라고 하면 양국 간의 신뢰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 불신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미관계가 신뢰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만났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엊그저께 만났던 게 사실인가? 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좋았던 관계였던 거 맞지? 이렇게 아마 확인하는 이런 간을 많이 가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아마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북미회담 성과에 대해서 많이 폄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상들 간의 대화 라는 게 굉장히 구체성을 띨 수도 있지만 원래 높이 올라갈수록 합의사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 아마 그날의 분위기로 봐서는 합의서 조항은 몇 구절 안 됐지만 실제로 두 정상의 표정이나 이런 회담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면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조치들까지도 상당히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만 현 상황에서 문서에다가 남기는 데는 양쪽 다 부담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한 다음 상대방이 후속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는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만 북한 같은 경우 비핵화 조치를 완전히 취했는데 나중에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북한의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 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헌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합의서에 사인하는 내용보다는 구두로 비공식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더 확인 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 나는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연합훈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치들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단기간 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이 듭니다. 앵커 지금 워싱턴 시간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통화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두 정상 간에 이런 통화가 자주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협상 논의도 굉장히 속도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한 비핵화는 얼마나 걸릴지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기는 합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은 한 2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최장 15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정상의 일종의 의지랄까요? 또 신뢰, 이것이 토대된다면 저는 2년, 3년 내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뉴욕타임스라든지 기타 이런 언론에서 10년, 20년 심지 40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북한의 방사성 물질 완전히 거하는 그 단계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신고, 완전한 신고, 그 다음에 사찰, 검증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기술직의 문제도 있고 사람 숫자와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측 간의 신뢰가 조금 삐걱거리면 기간이 또 단번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 정상의 신뢰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년 내에는 거의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정상 간의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상 간의 한 라인,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상 성명을 이행할 고위급 회담체가 만들어진 다 그러면 세 개의 축이 함께 굴러가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의 비핵화, 또 완전한 체제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폭도 넓혀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북미 정상 간의 한라인 얘기를 더한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더 구체화가 된다면 남북미 새 정상의 한라인 구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미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 라인인데 한미야 항상 이미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남북은 지난번에 합의가 됐고 이번에 북미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식적인 단계는 미지만 번호를 줬다. 이건 친선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북미 간에 공식 한라인을 개설하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상시에도 개인 전화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식 전화 말고도 개인 전화를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어쩌 연 그 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전화인지 아니면 개인 전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전화를 줬다. 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통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계속 진행 이 된다면 남북미 간에 3자 간의 한라인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행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남북회담 같은 경우는 둘 다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게 되면 번역, 통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통역도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한국말을 쓰지만 우리 남한 측에서 통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에서 통역을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양쪽 다 각자 통역을 따로 쓰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통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양자 회담과 3자 회담은 또 다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그 다음은 한미연합훈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곧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흔히 정상 간의 한라인 하면 비밀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밀 보장에서는 보안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정상 간의 개인 전화 가 아니고 일단 코드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하면 결국은 외부로 전혀 소리나 이런 것을 인증 못하도록 하나의 보안 유지라는 그런 전화거든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 지금 한미군 사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
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조건부 중단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선의의 남. 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와중에는 이런 군사적인 자극하는 행위. 것을 중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8월 UFC 훈련 이것은 중단 아니겠냐. 우리가 지난 2월, 3월로 보면 평창올림픽 기간에 이건 일종의 연기연. 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뭐냐 하면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또 안보 우려 상황 해소를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였지. 단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있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과연 한미 간에 충분하게 사전 조율을 할 결과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메시지인지 그걸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양 교수님께서는 일단 비핵화 협상이 진행 되는 동안 조건부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학교에서 우리도 UFG에 참여하고 제가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UFG가 안되면 저도 3주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짜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 UFG부터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이 훈련 중단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고 또 어떤 훈련들을 중단할 것이냐. 올해 UFG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있을 다른 훈련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한미 간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 중단을 내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발언을 한 기자회견 장면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BC 방송 인터뷰. 비용이 얼마입니까? 괌에서 비행기를 띄워야 하고 훈련을 위해 빈 산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단시킬 겁니다. 앵커 그런 또 다른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 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을 한 것이고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다. 뭐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글쎄요. 군사적 자극행위, 또 군사적 행동 이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언행을 봤을 때 충분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명확하게 군사적 자극행위 2차원의 서한미군사훈련 중단 이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것이 아니겠는가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예를 들어서
중 간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해라. 예. 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에 억류된 3명이 억류자 석방, 이렇게 해서 군사훈 연하고 연결시켜라 이렇게 일본에서 보도했는데 그것은 설득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억류된 3명하고 한미군사훈련은 등가성에도 맞지 않습니. 다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문제이고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일본은 놈들은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 평화 구축 또 북미 간의 정상화 이런 분에 대해서 자신이 패싱된다는 그러한 느낌 속에서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냐. 그 불편한 심정의 이면에는 미중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선상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봤을 때요. 오히려 일본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패싱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 더 상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번 질문 은정 교수님께 드려야